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오늘은 경의 중앙선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요. 유난히도 무덥고 길었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회기역 기준으로 30분 정도면 목적지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경의 중앙선 옹길산역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갤러리인 듯 사찰인 듯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곳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변사또랑 함께 출발하실까요? 이곳은 주말에 등산객들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인데요. 조용하고 여유 있는 게 좋아서 저는 평일에 찾고는 합니다. 오늘 트레킹 여행은 옹길산역에서 시작합니다. 옹길산역에서 나와서 바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트레킹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옹길산역에서 50m쯤 내려가면 큰 길이 나오는데요. 길 건너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횡단보도를 한 번 건넙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오른쪽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탈 건데요. 58번 버스와 58-3번 버스 중 먼저 도착하는 버스를 탑니다. 조금 기다리자 58-3번 땡큐 버스가 먼저 도착합니다. 58번 버스 배차 간격은 평일에는 20분 정도고요. 주말에는 1시간에 한 대꼴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고 가는 58-3번 땡큐 버스는 1시간에 한 대고요. 운 좋을 때는 트롤리 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버스는 북한강변을 따라 시원하게 달립니다. 10분쯤 달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백월리 종점 버스 정류소인데요. 버스 정류소 이름이 백월리 종점입니다. 저도 처음에 종점으로 착각하고 실수할 뻔했습니다. 조금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100m쯤 걸어가면 정잣들 오리 식당이 나오는데요. 식당을 끼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연등이 보이면 제대로 가는 길이 맞습니다. 입구에는 사찰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사찰 이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궁금해서 스스로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내판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지 스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입구부터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차 이용하실 분은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095-208 금선사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일주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일주문 현판에는 백월산 금선사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단청을 하지 않은 것 빼고는 일반 사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는 전혀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일주문에서 사찰 경내까지 그리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은 약 1km 정도를 올라가야 됩니다. 사찰의 연역이나 종파 등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이곳 금선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모 언론사에서 이곳을 취재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부지는 대략 6만 평이고 가격은 600억 원 정도고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처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관계 인물들이 드나들었다는 것 말고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문에서 30분쯤 올라가면 사찰 입구에 도착하는데요. 분위기 좋은 카페로 들어가는 느낌의 입구입니다. 마치 갤러리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갤러리인지 사찰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하늘의 벌집 모양의 조형물과 바닥의 하트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벌집 모양의 철제 조형물 사이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네요. 이런 걸 원하고 설치한 조형물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사찰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 번 구를 통과합니다. 어느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조형물이 나타나는데요. 점점 더 궁금증만 커져갑니다. 이곳이 사천왕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사찰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천왕문입니다. 3개, 즉 5개, 색계, 무색계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닥에는 특이하게도 경주의 포석정처럼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좌우에는 어느 사찰과 똑같은 사천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천왕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사찰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참으로 독특한 사찰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천왕과는 다르게 인상은 좋았습니다. 가운데로 물이 흐르는 것도 특이하지만 연못 중앙에 떠있는 듯한 모습은 이곳이 정말 사찰 맞나 싶네요. 사찰로 들어가려면 징검다리를 한 번 더 건너야 됩니다. 사찰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석탑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자연석을 쌓아 올린 모습은 돌탑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만큼은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가 없네요. 이번에는 고인돌 모양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층씩 줄어드는 돌탑의 정체는 또 뭐죠? 욕심을 하나씩 버리고 들어오라는 의미인가요? 변사또의 생각입니다만 이번에는 바닥에 북두칠성 모양의 돌이 보이는데요. 글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안내판 하나 정도만 있어도 이렇게 궁금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돌문을 통과하면 사찰 경내에 도착합니다. 경내에 들어서면 또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은 걷는 내내 아름다운 풍경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잔디밭에 사람 얼굴에 조형물이 나타나는데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또 만드네요. 언뜻 봐서는 그냥 보통 사람의 얼굴인데요. 자세히 보면 부처님의 누워 계신 얼굴 같기도 한데요. 어떤 이는 각자 마음에 있는 부처님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이는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무슨 이유로 이 조형물을 만들었는지는 역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마에 점을 보면
부처님의 얼굴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바로 옆에 계단을 올라갑니다. 금선사의 주 법당인 대원 본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금선사는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의 사찰이라고 합니다. 일붕 서경보 스님이 1998년 조계종에서 나와 창건한 불교의 교파라고 합니다. 헐벗은 중생을 보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몸을 땅속에 숨겼다는 지상보살을 주 불로 모시는 사찰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단청이 전혀 칠해져 있지 않은데요. 오히려 단아한 모습의 법당은 신비스러움만 더해줍니다. 문이 잠겨있어 내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의문의 건물이 보이는데요. 창문도 없고 조그만 출입문 하나만 보이는 의문의 건물입니다. 이곳은 사후세계의 체험관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지만 건물 옥상은 이렇게 잔디로 덮여 있더군요. 사후세계는 잘 모르겠고 아름다운 풍경에 한껏 취해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곳이 금선사에서 최고의 핫플인데요. 건물 앞에는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볼 듯한 인피니트 풀이 연상되는 연못이 있고 연못은 건물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현판이나 안내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도 잠겨 있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이곳도 자료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SNS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사진 몇 장 올라와 있는 게 전부더군요. 어찌되었든 저 멀리 보이는 북한강을 바라보고 있자니 서울과는 전혀 다른 여유로운 풍경에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복잡한 생각들은 비우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은 곳인데요. 금선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한옥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대식 건물과 한옥의 모습은 또 한 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곳도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건물인데요. 들어가는 대문은 마치 지체 높은 양반집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큰 대문은 잠겨 있어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마당으로 들어가자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 한옥의 정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템플 스테이를 위한 시설인지 스님들의 공간인지 이곳 역시 현판이나 안내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체 높은 대감집을 둘러보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사방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이 저도 모르게 계속 터져 나옵니다. 대골 같은 한옥을 지나 뒷마당으로 걸어갑니다. 뒤로 나가는 문은 사랑채에서 나가는 문을 연상시키는데요. 많은 궁금증을 안고서 뒷문을 나섭니다. 내려가면서 보는 사천왕문의 풍경은 올라갈 때하고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누가 이곳을 사천왕문이라고 할까요? 정말 갤러리 같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감상하면서 내려갑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안내판도 없어서 너무 궁금했는데요. 혹시 이곳을 찾으신다면 너무 궁금해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아름다운 사찰 여행이었는데요. 저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사찰로 기억에 담아두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우울하고 이곳이 생각날 때 한 번씩 찾으려고 합니다. 돌아갈 때는 반대편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탑니다. 전광판에 38-3번 땡큐 버스가 먼저 온다고 표시되는데요. 38-3번 땡큐 버스가 멋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버스가 독특하죠? 남양주시 38-3번 땡큐 버스 트롤리 버스입니다. 버스 안으로 들어서자 목재로 꾸며진 안락한 실내 분위기에 잠시 주춤합니다. 빨간색의 유럽풍 외관과 레트로한 실내 분위기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남양주시가 2020년 최초로 트롤리 버스를 시내버스에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SNS 등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일 정도로 명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북한강의 풍경이 트롤리 버스와 함께 지나갑니다. (10분쯤이면) 운길산역 버스 정류소에 도착합니다. 버스에 내려서도 트롤리 버스에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금선사를 비롯해 트롤리 버스까지 색다른 경험의 연속입니다. 다시 운길산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금선사 사찰 여행을 해왔는데요. 아름다운 기억으로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